자동으로 오프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회장 또는 부회장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장장 후보님은 단성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지부와 분해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지부와 분해가 수레바퀴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나승목 하상윤 회장장 후보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3분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나승목 후보입니다. 지부의 분해 관계에 있어서는 뭐 여기에 계신 분들 말씀 안 하셔도 다 잘 알고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단은 회원이 잘 되면 분해가 발전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분해가 발전이 되면 당연히 지부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레바퀴입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가 삐그덕거리거나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다 망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부는 회원과 분해가 발전하면서 지부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부는 회원 그리고 분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부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쌩쌩 돌아가는 분해를 지원책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난번 대의원총회에서도 분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죠. 이런 것이 하나가 그런 분해와 지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수레바퀴처럼 물고 가는 그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이나 분해별로 이런 분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행안을 권역별 또 분해별로 마련해서 분해장 협의회 TF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특히 그 학교 구황급진 이런 단체 계약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지부에서 띄워줘서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또 회원들의 어떤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 단골 환자가 자기 치과에서 검진을 받음으로써 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환자 관리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검진받고 왔을 때 또 멀리 가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갔다 왔을 때 그 검진 결과가 달랐을 때 회원들의 어떤 그 불신이 이런 걸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치과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지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분해가 활성화될 수도 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큰 카테고리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들은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회장단 후보께서 3분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승목 후보자님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도 2005년부터 6년간 부천 분해에서 임원 활동을 했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은 분해는 사실상 지역 동료 치과 의사들이 어떤 친목 모임이고, 또 하나는 정보 교류를 하고 그러한 목적들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취업 중앙에는 명실상부한 우리 전체 치과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제적인 사단법인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부는 어떤 실제적으로 회원들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분해와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취업을 연결해주는 고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분해의 의견을 수렴해서 취업에 잘 전달하고, 그리고 취업에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분해를 통하여서 회원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 양측의 괴리감을 줄이는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해에서 추진이 조금 곤란한 사업을 규모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지부에서 지원하는 면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분해는 개별 회원들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가지는 단위 모임이기 때문에 실제 회원들의 민심을 수렴해서 지부와 취업에 전달해야 하는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 분해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실 걱정거리는 제가 속해 있는 부천 분해만 해도 분해 임원으로서의 회무를 수행하거나 또한 분회장을 맡아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이러한 후배 세대들이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해가 일부 분해 임원들만의 분해로 전락하는 상황은 이렇게 어떤 좀 안 좋은 치과계의 생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좋은 말씀을 우리 나 후보자님께서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회계상 대차 대조표는 어떤 상황인지요? 또한 최소한의 정립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정립이 필요한지 두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먼저 이번에는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회장단 후보로부터 질문을 3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에 대차 대조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대차 대조표라는 것은 기업이 결산 때에 어떤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한 표라고 합니다. 기업의 자산을 부채와 자본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나 경기지부와 같은 경우는 비영리 법인의 특성상 대차 대조표의 의미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립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특수한 목적, 예전에 어떤 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든지 또 이런 특수한 목적이 없다면 최소한의 정립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치과의사의 결산 자료는 회계별 수입 지출로 이루어진 총괄표, 즉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를 총회책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차 대조표를 게재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차 대조표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처음 설립된 해의 정확한 자산이 명기된 일기 대차 대조표를 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면서 작성된 대차 대조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대차 대조표를 만들 수가 없어서 게재하기가 지금 힘든 실정이고요. 현재는 회계사무실에서 가맥스 회계만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차 대조표는 2017년부터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대표하는 대차 대조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계는 2017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대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산 시점을 임원분들과 협의해서 정한 후에 대차 대조표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후 회계사와 새로 구성된 임원분들의 업무 미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말한 새로운 자산 시점이 정해지면 그 후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서 다음 총회 책자에는 대차 대조표를 게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나승목 하상현 회장단 후보께서 3분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회계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는 용어의 설명을 우리 최유성 회장님께서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에서 질문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경기도 치과의사의 회계에 관한 이제 일반회계, 조의금회계, 보증금, 특별, 가맹수 특별회계 이렇게 있는데 이 회계에 남아있는 지금 그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제 적립금 회계가 있는 이 적립금을 하는데 이 적립금을 계속 적립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본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일반 조의금액의 보증금, 특별회계, 회관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있고 가맹스 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기준으로 7월 11일 기준으로 현재 한 저희들이 총 그때 기준으로 22억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보증금 3억, 조의금 회계 약 5억, 감액수 고유목적 사업 2억을 빼면 현재 사용 가능한 돈은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즉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더해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약 한 10억 정도 감액수 특별 회계를 빼면 한 10억 정도의 적립이 되고 있는데 회관 건축 이후에 매년 1억 원 이상이 적립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적립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감사 권고사항에서 관연도 회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고 당연연도에 발생하는 수입은 회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아마 권고를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마찬가지지만 적립은 저희들이 관연도 회비를 들어오는 회비는 적립금으로 가고 그리고 그게 아마 특별한 경우 지난번에 뭐 저희들이 전문의 시험 볼 때 잠깐 증가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5천여만 원 정도가 이제 관연도 회비가 들어오는 걸로 뭐 그렇게 큰 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적립을 하고 당연히 들어오는 그런 모든 수입은 저희들이 회원을 위해서 사업으로 지출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후보 상호 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호 1번 후보가 기호 2번 후보에게 1분간 질의하시고 기호 2번 후보는 3분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 출마 선언 1차 정견 발표 시에 여성 문화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회원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스스로 호평을 하셨는데 어떠한 그 특별한 사업이 있었는지 그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협회나 지부에서 여성 회원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성 회원이 3,377명이고 여성 회원이 887명으로 20.8%인데 실제로 최근에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비율로는 조금 더 여성 회원의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하거나 분회나 지부의 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아시다시피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뭐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치과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풀어가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회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 담당 부회장님의 의지와 그 다음에 문화복지이사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일부의 임원분들께서는 뭔가 이게 역차별이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설득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예산도 조금은 더 확보를 어려운 가운데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었던 행사로는 먼저 크게 이제 그 방은진 영화 감독으로부터 이제 강연을 듣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장소와 어떤 연자의 인지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산이 조금 뭐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었는데 사실 여성 회원들의 그런 그 집안 일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시간으로부터 여성 회원들의 시간을 할애받으려면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우리가 그런 행사를 했을 때 관심을 얻으려면 뭔가 그런 어떤 식사 장소나 연자의 뭐 인지도 이런 것들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안과의사이자 셰프인 선생님과 함께 요리를 하고 시식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남성 역차별이라는 어떤 지적을 피하고 싶어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록 수백 명의 회원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골프 행사를 하면 한 1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요. 가족체전 같은 경우는 가족을 포함해서 한 700여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참여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어떤 기존의 가족체전과 같은 행사에 더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가 있을 경우 1분간 질문하시고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지금 최유성 후보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또 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이런 행사들이 뭐 그 방은진 감독과 함께하는 신의 콘서트라든가 다크 셰프와 함께하는 다이닝 토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참여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임원분들이 이제 좀 또 많이 있으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회원분들이 참여가 좀 적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향후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많이 참석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각 분에 있는 여성 회원들의 모임 같은 데를 직접 참여하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하면서 거기에 회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유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 선출직 부회장에 당선되고도 저희 부천의 중동 A반이라는 반모임에 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을 안 맡으시려고 해서요. 그리고 또 보궐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됐는데도 반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막 단톡방에서 34명입니다. 이제 큰 반인데 계속 얘기해서 여성 회원분들이 몇 분이 점심 모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도 이렇게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도도 여성 회원들이 좀 이렇게 모임을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제가 부천에서 일을 하지만 목동이 집이고 강남이 집인 경우가 많아서 저녁에 모임하기 힘들어요. 점심때는 또 점심때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고요. 어떤 모임을 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중학생이나 이러면은 뭔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뭐 좋은 학교를 보냈다 그러면 뭐 그런 노하우를 좀 정해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거에서 제가 그런 고민도 좀 했고요. 그렇지만 그것들도 또 우리가 웬만한 프로가 아니면은 또 우리 그 자녀들의 어떤 그런 거에 또 디스도 그 어떤 요구도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고민은 사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원들이 많이 있었고 대여치 임원들도 많이 오고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행사를 만들어놨는데 참여가 저조하면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알려지게 되면 일반 우리 나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일반 회원분들도 나중에는 소리 소문을 듣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호 2번 후보가 기호 1번 후보에게 1분간 질의하시고 기호 1번 후보는 3분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질문지에 있는 거는 제 말이 아니라 입에 잘 안 붙어갖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걸로 질문 같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횡령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 국장의 횡령액을 변제받지 못한다면 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또 최수호 감사님의 그 법무비용과 관련해서도 필요 없는 비용을 지출하게 한 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 그 법무법인과 계약과 관련해 그 성공보수 지급 소송이 지금 3심, 상고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재판에 패할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포함해서 약 7천여만 원의 비용이 지급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 경우 잘못 이루어진 법무계약으로 원인 제공을 한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중한 회원의 회비에서 지출을 하시겠습니까? 후보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 그 지금 법무법원 1, 2가 제기한 소송으로서 1심과 2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1심 판결을 하고 2심 판결도 제가 판결문을 봤는데 2심에서도 특별한 하자 없이 바로 그냥 기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경우에 특별히 그걸 뒤집을 만한 정말 특별한 어떤 증거가 있지 않으면 거의 받아들여지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지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긴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대법원에서 그 재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을
제가 이게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 부분을 대답한다는 어떻게 제가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재판을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인 어떤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때 가서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우버니아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지금은 우리가 또 항소심까지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를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민감한 부분인데 그 지난번 수원에서 정견 발표를 했을 때 최수호 전 감사님의 법률 비용에 대해서 왜 법적인 거를 기다리고 직접 주질 않고 법률 비용이 들었냐라는 질문을 했기에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호 질의 두 번째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기호 1번 후보가 다시 기호 2번 후보에게 1분간 질의하시고 기호 2번 후보는 3분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 구강검진 단체 계약 환원을 현 집행부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론 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최근까지도 최유성 후보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단체 계약 환원으로 방향을 선회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이 왜 그러셨는지 혹시 당선물 그런 어떤 구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한 거는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구강검진 단체 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청에 매년 꾸준한 의견을 제기하였고 제가 이제 임기였을 때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완고한 부분을 뚫기가 어려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교육감과 면담, 교육청 관계자의 간담회 등을 시도했지만 법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또 타 시도 지부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그 논리를 돌파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지 포기했다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은 과연 구강검진 개별계약 전환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어떤 고충을 받았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도 개원의 입장에서 단체 개혁 시절에 구강검진을 해오다가 개별계약으로 전환돼서 구강검진을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은 조금 섭섭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마찬가지로 거기서 파생되는 학생의 부모나 부수적 환자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검진을 위해서 학교와 개별계약을 하니까 뭔가 행정 업무라든지 통계 이런 거를 떠넘기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불만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신규 회원들은 기존의 원장님들이 이제 그 교의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접촉을 할 수 없다라는 불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지부가 예전처럼 단체 계약을 주장하려면 단체 계약을 왜 주장해야 되는지 대의적인 명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지부에서는 왜 단체 계약을 하지 않나를 알리고 이 단체액이 왜 필요한지를 다른 시도지부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1,4학년의 경우와 같이 단순 검진기관에서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폐해들을 적극 알린다든지 의료법에 혹시 위반한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분해 운영을 위한 명분은 정말 회원을 위하는 마음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해 운영의 부분보다는 다른 대의적 명분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치과의사의 어떤 전문가 집단의 어떤 지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회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근처의 치과라든지 구강검진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진행되었던 치과주치 사업에서 사용되었던 덴티아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학년 구강검진에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거를 이용하게 되면 검진 용지가 불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입력과 동시에 통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보건교사, 치과 회원들까지도 여러 행정 서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회원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비회원들이 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청구하도록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회원 가입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하실 경우 1분간 질문하시고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다음번 질문까지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구강검진 단체 계약 그 계약과 이제 분해 운영을 연계하기보다는 이런 공약 문구상의 문구가 나와요. 금방 설명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 단체 계약과 분해 운영은 저희 그 지부에서 사실은 관여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분해 사정에 의해서 분해에서 알아서 정리하는 거지 지부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언급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총회에서 저희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분들의 불만이 있었고 또 총회 책자에 보면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 안건은 분해에다가 이거는 총회 책자는 공식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상호 질의 두 번째 질문은 기호 2번 후보가 기호 1번 후보에게 1분간 질의하시고 1번 후보는 3분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다 나온 얘기고 같은 내용인데요. 학교 구강검진 단체 계약 환원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저희도 뭐 포기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현재 전국 시도지부의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만 그렇게 단체 계약을 하고 있었다고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들에 반하는 어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신지 정말 궁금해서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 총회에서 정기총회에서 어느 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몇 년 후에 공단으로 이관된다는 소문도 있고 물론 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단체 계약이고 뭐 개별 계약이고 논의하는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교육청의 주장은 예전에 저희들은 수가를 굉장히 낮게 받았어요. 그래서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예전 집행부부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수가가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 정상화가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법대로 하겠다. 그럼 그 전에 법이 없었냐? 아닙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시행령이 바뀐 게 없어요. 지금도 그 시행령 그대로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뭔가가 우리가 협상을 하면 할 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대응 논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단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소문입니다. 사실 6, 7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학생 구강 검진하고 국가 성인 구강 검진하고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과연 2, 3, 5, 6학년을 전부 다 공단으로 넘겼을 때 그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수가가 그 정도까지 성인 국가 구강검진과 학생 구강검진 수가가 거의 비슷할 때까지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후보님도 아시겠지만은 교육청 이제 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첫째로는 수가는 매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승하게 되는데 그 수가를 1년씩만 저희들이 늦춰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상승분을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든가 뭐 이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아니면 또 보건교사들이 그 통계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통계 업무들을 분해해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일부 그 검진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실한 검진 사례 같은 걸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고 가서 동영상이나 이런 거 찍어갖고 와서 교육감을 또는 실무자를 가 좀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정치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 교육위원회 의원을 설득을 해서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학부모 단체와 연결을 해서 어떤 그런 불만 사례 같은 걸 해서 압력을 넣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보건의 날에 각 그 학교의 국가보건실 사업평가대회 같은 걸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우수한 그런 국가보건실에 시상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양치 그 할 수 있는 양치대, 뭐 수돗물 수도꼭지 설치 이런 것들도 한두 군데씩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질의가 있을 경우 1분간 질문하시고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논리 중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제 단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입이 안 된 미회원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분야에서 그거는 요즘에 어떤 세태에서는 조금 이제 터부시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회원들의 민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구강검진 자료가 주차장인가 어디에서 버려졌는데 이거를 지역신문의 기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 누출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치과가 만약에 개별 계약이면 그 치과를 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뭔가 처벌을 가하면 되는데, 이게 단체 계약이니까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들을 차분차분히, 물론 정치권도 좋고 다 이제 뭐 좋은데요. 뭔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답변하기가 참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저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언급을 안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참 부주의한, 치과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 거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단체 계약과 이제 개별 계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도 처음 시행할 때도 이 구강검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까지 하고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유는 좀 더 질 높은 이런 구강 검진을 치과 의사가 직접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고,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가입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죠. 물론 공무원이나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싫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설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설득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찾으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회장단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후보자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각 회장단 후보 마무리 연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기호순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연설 시간은 3분이고 3분이고 2분 30초 경과 시 타임밴 2번 울리고 3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 오프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회장단 후보님께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사실 최유성 후보님 쪽도 제가 다 아는 분이라 이번 선거는 뭐 좀 저 때문에 이게 피아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무는 유고 유는 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나고 나면 다 어제 내린 눈일 뿐인데 뭐 서로 간에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사실은 지나고 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도 치과의사회로 힘을 합쳤던 혼돈과 경랑도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차차 소멸되리라 생각됩니다. 정권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듯이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회원들의 권익과 신리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회무를 위해서 화합과 상생을 슬로건으로 외쳤듯이 그 생각은 종관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속담이 나이 들어서 더 새롭게 가슴속에 와닿고 있습니다. 거창한 거, 대단한 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작은 거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실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 첫 단추가 이번 선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나승목 하상윤 후보가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회원과 분회와 지부의 관계는 함께 맞물려가는 톱니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유기적인 모습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발전적인 경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분해와 화합, 상생, 혁신하는 슬로건대로 더불어 함께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나승모 회장 후보는 가맥스 조직위원장, 경치부회장, 취업부회장 등 많은 실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회원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뿌릴 것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물과 같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느 곳에서도 융화할 수 있는 융통성까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상대 진영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것이며 아무리 이쪽 진영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지체 없이 질타할 것입니다. 옳은 게 옳은 게 아니라 내 편이 옳은 거라는 진영 논리로 인한 부작용을 너무나 경험해 봤었기에 이번 선거에서는 치과의사라는 오피니언 리더다운 품격 있는 선거를 통해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는 엇갈리겠지만 저희는 지든지 이기든지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모두가 승자라 생각합니다. 패자 없는 선거, 치과의사라는 동료 선후배들 간에는 패자란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예전에 친한 선후배로 다시 조우할 것입니다. 나승모 하상훈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 치과의사의 선거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회장단 앞으로 나와서 3분간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또 선거라는 행사를 충실하게 치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직선제가 시작되고 저만큼 선거라는 실전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우리 치과계에는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년 겨울마다의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다른 지역이나 협회 후보자들이 공약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치과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주위의 여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치과계의 난제들은 쌓여만 가는 느낌입니다. 치과 경영의 안정과 행복이 정당한 가치를 누리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는 대국민 치과의사의 위상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림과 나눔은 함께 할 때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치과의사들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포함된 국민 모두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미지 홍보에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우리 치과의사들이 자부심과 동료의식으로 치과계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원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치과의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먼 훗날 20여 년이 지나서 제가 은퇴할 시점에 치과의사라는 직종의 사회적 위상은 곧 제가 살아온 날들의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곧 우리 선배들의 어려움임을 함께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만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사태로 인하여 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에 나섰고 선거 무효의 상황에서 항소 포기와 재보궐선거에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 3대에 걸친 집행부의 재무 상황과 회관 건립 과정이 가려졌던 내용들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역사를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되었으며 많은 교훈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험난한 과정에서 실전을 통한 훈련이라고 해야 할지 선거 준비라는 용어가 사치라고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철저히 준비된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단언컨대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혼란의 수습이 아닌 진정한 회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회장단 후보님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2월 6일에 실시되는 경기도 치과회 제34대 회장단 선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2차 회장단 후보